나는 강하다. 암에 강하다. I am strong. I am strong TV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지난번 정신의 치료와 생체 균형에 관한 내용에 이어 생체의 불균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생체의 불균형은 자신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질병의 어두운 예후가 뒤따르게 되는 결과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접근 방법으로 만병의 원인인 비만과 당뇨의 영향, 그리고 환경오염에 의한 깨끗한 물 자원 부족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만이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세계조사학회의 생명징후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0억 명의 사람들이 비만이고 또 10억 명의 인구가 깨끗한 물 부족 사태를 맞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와 암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이른 나이에 만성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비만 때문에 소화제 심장병약, 고혈압 약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입니다. 2002년 미국 질병제어센터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 중 530만 명이 과체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 건강통계에서 체질량지수 기준에 따르면 2010년 30.9%, 2018년에는 34.6%의 비만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당뇨는 여러 합병증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당화혈색소를 당뇨병 진단 기준에 적용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7년간의 당뇨병 유병률을 보면 2012년 11.8%, 2013년 14.5%, 2014년과 2015년 각각 13%, 11.4%로 다소 낮아졌다가 2016년 14.4%로 증가하였고 2017년 13.4%, 2018년 13.8%로 14% 내외 수준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후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제2형 당뇨병은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의 환경적 요인 또는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는데 특히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병 인지율, 치료율은 여전히 낮게 나타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비만과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질환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질환에 대한 통합관리가 잘 되는 비율은 11.5%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요. 이에 따른 관련 질환에 대해서도 1998년 세계보건기구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암 환자의 증가도 계속될 거라고 했고 미국인의 50% 이상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상반기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이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로 소득 2분위, 6분위 사이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대략 1,8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신체 기능을 손상할 정도의 정서적 침체 상태에 이르렀고 정서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300만 명은 어린이입니다.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고서는 두통, 복통, 불안 등 정신적 증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특정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약 300만 년 전이지만 암, 천식, 비만, 알레르기, 관절염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등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지난 30에서 40년 동안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의 식습관, 영양 불량식품, 지나친 설탕 소비, 항생물질의 남용, 지방산이 화학적으로 조작된 패스트푸드 등을 포함한 것들이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지요.
또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도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병들이 외부의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걸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내부 불균형의 결과에 의해 나타난 걸까? 1980년에는 미국인의 12%가 의학적으로 비만이었으나 현재는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비만이라고 해요. 하버드 의대는 10년간 비만을 조사했는데 의사들조차도 이렇게 비만이 늘어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또 다른 보고서는 암 사망률의 65%가 음식, 흡연, 비만 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좌식 생활 방식 등의 생활 방식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유전, 그리고 바이러스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들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자기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식과 생각을 바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지난 몇 세대에 걸쳐 우리는 새로운 타입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그중 하나가 산업적으로 정제되고 가공된 식품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유전적 형질은 호모사피엔스가 4만 년 전 유럽에 이르기 전에 이미 완성되었으며 우리는 가공된 식품 종류의 음식을 먹게끔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화학적으로 가공 처리된 식품들은 그 속도는 느리지만 내재적인 중독을 일으킵니다. 이 식품들은 우리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인체를 산성으로 만듭니다. 그 영향은 호르몬의 변화, 감정의 변화 등 신체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과식과 불충분한 식사, 설탕, 알코올, 니코틴 등의 화학적 물질 남용, 마약의 불법 남용 등은 우리를 극도로 공격적이며 짜증내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서 뇌 안에 신경 전달 물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우리가 창출해낸 사회는 인체 내부의 바뀐 생체 균형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내부의 스트레스는 외부의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스트레스의 명백한 한 가지 예는 오염입니다. 우리는 기름을 뽑아 올리고 금속을 캐냅니다. 또 몇백 년 동안 기른 열대우림을 무모하게 베어냅니다.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환경적인 관심사가 뒤로 밀려남에 따라 지구는 경제적으로 이용되고 자원은 강탈당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 대가는 무엇이 돌아오겠는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원들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오염을 비롯한 각종 오염이 우리 몸 안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 내부 생태학적 시스템에 대하여 공적으로 의논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축적되어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독소와 오염 물질은 제거돼야 합니다. 부정적인 태도, 파괴적 생각들, 그리고 희생의 제물들의 모습을 아는 정신적인 독소들을 말끔히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해독 작용은 개인적으로 시작하여 계속 세계적인 규모로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 몸을 해독하기 시작하면 내부의 고유한 자가치유 시스템이 나머지를 맡아서 처리하지요. 게다가 우리의 휴식, 영양가 있는 음식,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해요.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IM 스트롱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